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충을 박준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는데요.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종전이라기보다는 휴전에 가까운, 그리고 앞으로도 논의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무역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잦아드는 그런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도 주 초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이벤트에서 벗어나서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간 전망소에서는 조금 더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들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주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이번 고위급 협상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상당히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글로벌 금리 역시 안전 선호가 약화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초반, 후반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금리도 사실은 그동안 최근에 금리가 좀 반등했던 이런 모습들에서 조금 더 지난주에도 금리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그런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달러화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강세 흐름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달러 위안도 보시면은 한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7.1 위안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요건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위안 환율이 한때 7.18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보였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는 7.08까지 떨어졌고, 또 사실 금요일날 아시아장에서 이미 미국하고 중국 간에 환율 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루머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좀 알려지면서 아시아장에서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도 나타났고, 통화 역시 달러화는 조금 약세, 아시아 전체적인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보시면 다시 119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1188원까지 하락폭을 넓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소식 중에 이란의 유조선 폭발 소식이 금요일 오후장에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좀 반등했고요. 또 오펙이 추가 감산의 논의에 나서면서 최근에 유가가 지난번에 사우디의 원유 생산 시설이 드론에 의해서 폭격당한 이후에 유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좀 50불대 초반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다시 조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들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990만원대에서는 950만원대에서는 다소 조금 지지가 되면서 더 빠지진 않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이번 달 중순부터 내년 2분기까지 매월 600억 달러의 재정증권을 이제 매입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거 양적 완화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연준의 입장은 양적 완화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경은 최근에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에서 단기자금의 자금 사정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제공됐던 게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연준이 채권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이제 이걸로 인해서 단기자금 시장에 어떤 시장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보유한 채권이 부족해서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연준이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재정증권, 단기증권에 대해서는 연준이 다시 매월 600억 달러씩 매입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 매입 채권이, 양적 완화는 주로 중장기 채권에 그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이번 조치의 경우에는 이제 단기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그 미국에서 수익률 곡선의 모습을 보면 그 뭐 3개월 금리하고 미국채 10년 금리하고 역전이 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고, 이게 뭐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3개월 금리와 10년짜리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눈높이가 맞아졌어요. 그래서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됐던 3개월과 미국채 10년 금리 간의 역전은 다시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역시 이것도 연준의 자산 매입이 재정증권 매입, 주로 단기 쪽에 이제 집중될 거기 때문에 단기 쪽 금리는 약간 하향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중장기 금리는 조금 뛰어 올라오면서 커브도 약간 이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10년 이하 구간에서 뭐 1년 이하 구간들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3개월과 10년짜리 금리는 지난주에 역전해서 다시 정상화로 갔고, 이 부분들이 이러한 연준의 재정증권의 그 매입 시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지난주에 주요 이슈였던 내용이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정된 경제지표 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월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일정이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국가별로 묶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그 일요일 날 오늘 그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내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OECD 회원국 전체로 봤었을 때는 2017년 12월 이후에 지금 20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한 걸로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16개월째 역시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7개월째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둔화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여전히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런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보면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 후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과 중국이 1단계의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좀 빈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당초 이 15일부터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기존의 관세를 25% 매기기로 했던 거를 30%로 매기겠다라고 위협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전히 25%의 관세는 매겨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중국은 뭐 미국산 그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뭔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빈약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다시 적대적인 분위기보다는 뭔가 좀 상호 호혜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금 뭐 관세에 부과된 부분들이 낮춰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교역 관계에 있어서 이게 크게 뭔가 좀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확실히 제조업 관련된 지표에서 조금 둔화 압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이 수입 증가율을 보시면 중국은 아직도 경제 구조가 일종의 가공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즉 뭐 핵심 소재나 부품들을 뭐 한국이나 뭐 일본, 대만 같은 그런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해서 조립 가공한 다음에 다시 재수출하는 형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보다는 오히려 수입 증가율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수입 증가율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올해 1월부터 해서 수입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9월달은 얼마가 나왔을지 예측치가 지금 없어서 정확하게 숫자는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뭐 이 수입 증가율의 마이너스 흐름 자체가 갑자기 9월이라고 크게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금 최근 모습이 약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9월달 컨센서스는 그 전월보다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최근 사항들 보게 되면 계속 예측치보다는 실제 발표치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관세가 매겨지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위안화의 약세로 일정 부분 관세 부과된 부분들이 좀 희석되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관세 부과된 부분들이 중국의 생산 활동에는 좀 차질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악영향을 끼쳤을지 다음 주 월요일날 중국의 수입 지표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중국의 9월 광공업 생산 지표를 한번 세트로 보시면 어느 정도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트로 또 볼 수 있는 건 이제 미국 지표인데 미국은 최근에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그런 악영향을 제조업이라던가 또 생산 지표들은 최근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PMI 지표 지금 뭐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수준 떨어졌다라고 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소비 관련 지표는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화요일 날에는 10월달 뉴욕의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9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니까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사실 뭐 그 미국의 제조업의 근거지는 뭐 뉴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뉴욕의 제조업 지수 자체가 뭐 대표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조업 관련 지표 중에서는 그래도 뭐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전체적인 미국 제조업을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판가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뭐 평소엔 사실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좀 여겨질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지수는 0이 기준치이고 0 이상이면 확장, 0 이하면 이제 수축을 의미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확장 영역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10월 지표가 9월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돼서 혹시나 수축 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미국 제조업 전반에 대한 우려들이 불거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개월이 계속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예상 대비 이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지표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자신감을 갖는 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일단은 컨센서스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3개월 연속으로 전월 대비 높은 그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소폭 떨어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컨센서스를 요번에도 상회할 거냐 아니면 요번에는 조금 하회할 거냐 이제 요게 관건일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증가율이 다소 조금 부진하게 나오게 된다면 제조업 둔화에 이어서 미국의 소비에도 뭔가 좀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 화요일 제조업 지표, 수요일 소매 판매 지표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아까 이제
중국 광공업 생산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생산 지표와 함께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최근에 조금 하향되는 이런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중국은 여전히 이른바 그 투자 쪽의 성장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중요한데 얘도 조금 이제 슬로우 다운하는 상황.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중국의 3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측치가 지난 2분기가 6.2였는데 이번 3분기 이제 6.1로 지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에 발표된 중국 데이터들은 조금 예상치를 밑돈 경우가 많아서 혹시 6%를 하회하게 된다면 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중국의 3분기 GDP 지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게 심리적으로는 뭐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좋아지는 쪽, 더 나빠지지 않는 거지 이게 좋아지는 거에 대한 개선되는 방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야흐로 무역 분쟁에 대한 그리고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시차를 두고 펀더멘탈 지표에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산 관련돼서는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지표들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에도 혹시나 악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들이 상당히 다음 주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다음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역시 16일 수요일 날 있는 10월 금통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7일이었는데 하루 땡겨졌어요. 뭐 하는 총재 아마 그 해외 어디 회의 일정 때문에 좀 땡겨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1.5%였던 현재의 기준금리가 1.25%로 25bp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근거는 최근에 뭐 디플레이션 논쟁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는 총재도 뭐 여러 가지 매체 인터뷰들을 통해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내비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전망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1.2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지 없을지에 시장의 관심은 지금 더 쏠려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하기도 하죠. 그 내년도 4월 달에 현재의 금토위원들의 상당 부분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금토위원들이 바뀌기 직전 그리고 바뀐 이후에는 뭔가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그런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요번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 1분기 아니다. 만약에 내년 1분기 안까지 기준금리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도 2분기까지는 기준금리가 더 변경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뭐 상당 부분 좀 오히려 좀 상승해서 뭐 하방 경직적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가 1.25%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이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에는 조금은 만만치 않은 환경일 거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의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관건은 그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얼마만큼 이제 시사하느냐인데 뭐 아무래도
뭐 무역 분쟁도 조금 수습 단계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주가도 조금 반등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지켜보자 라는 스탠스를 보일 것 같아서, 뭐 다음 주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뭐 채권 시장에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금리대에서는 기준금리가 이제 1.25라고 하면 뭐 국고채 3년은 대략 한 1.3%, 국고채 10년 한 1.5%, 뭐 요 정도 전후면 흔히 말하는 적정금리 수준 정도. 그래서 아마 뭐 그 수준 전후로 해서 당분간은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다음번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지를 고민하면서 뭐 시장이 뭐 좁은 박스권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뭐 일단 이렇게 시장은 좀 보고 있고요.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박스권 상단은 한 2100선을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시장은 조금 강하게 시작을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얼마만큼 뻗어나갈지가 관건인데, 뭐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주간 단위로 보면은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3주 연속으로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순매수를 보였긴 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아직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국내 증시가 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코스피 2000선 그리고 코스닥 620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확인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전고점 정도 수준 뭐 트라이하는 뭐 요 정도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로 더 뻗어나가기에는 아직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완전하게 합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찜찜한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국내적으로 봤을 때 탄핵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빅딜을 계속해서 얘기했다가 이제 뭐 스몰 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합의된 내용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막 알맹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금융시장의 센티멘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뭔가 조금 포장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았고, 성명이 발표되기까지는 한 3주에서 5주까지 세부 합의가 이제 진행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 안에 뭐 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관세 부과는 여전히 아직도 유예를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기에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미국과 중국 무역 합의 협정 관련된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 초반에는 긍정적인 모멘텀 반영하면서 리스크 온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이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정도 다음 주 시장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간 전망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되게 쌀쌀한 것 같아요. 점심엔 또 되게 더운데, 일교차가 큰 이런 때에 감기 여러분도 조심하시고요. 다음 한 주 동안 또 건승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화충을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